네, 안녕하세요. 전 굿바이 싱글 연출한 김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얘기하면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수 씨 팬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는데, 네, 날바날바 혜수님. 네, 김혜수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수입니다. 반지 김현수 씨. 안녕하세요. 굿바이 싱글에서 단지역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영 씨. 네, 안녕하세요. 굿바이 싱글에서 미래 역할 왜 웃으시죠? 네, 미래 역할의 황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원래 공지해드렸던 바로는 마동석 씨가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촬영 중이신 드라마 촬영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마동석 씨의 웃음 담당은 오늘 황미영 씨가 대신해 주시기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사실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을 때 배우분들도 매우 떨리시겠지만 감독님이 이렇게 좀 더 많은 물론 그 전에 장편 영화를 찍으셨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대중영화적으로 또 만들어진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마음 어떠신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많이 안 떨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많이 떨리는 것 같고 또 독립영화 했을 때는 그래도 작품에 대한 만족도에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또 관객들이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너무 좋으신 그리고 또 유명하신 배우분들 그리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 주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좀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어떤 코미디 장르의 네네. 영화라서 본인 스스로도 이게 지금까지 인터뷰도 좀 많이 하셨을 거고 네. 또 이 홍보 행사를 하면서 좀 다른 영화들과 좀 다른 느낌 같은 걸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네, 이 영화 촬영한 게 이제 1년쯤 전인데요. 이제 굿바이 싱글 홍보 기간 되면서 배우들 다시 만나고 감독님 뵙고 또 저희 제작진들 다시 만나고 하니까 딱 1년 전에 촬영했던 그 무드로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기간 사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 굉장히 즐거운 기분으로 하고 있어요. 김현수 씨는 며칠 후에는 기말고사를 쳐야 돼가지고 계속 대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업과 병행해 가면서 홍보하고 있는 이 마음 어떠세요? 진작에 포기를 해가지고 딱히 힘들지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영화 홍보하러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황영 씨, 이 팀들은 꽤나 가족 같다. 이 원래 영화의 제목이 원제 이제 워킹 타이틀이 가족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었는데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여기 없는 또 마동석 씨까지 합쳐지면 엄청난 뭔가 대한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촬영 내내? 네, 진짜 엄청난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감독님이 일단 계시고, 네, 감독님이 이제 선배님들보다는 좀 연륜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시니까 저희 이제 고주현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체에 김용건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선배님 계시고, 마동석 선배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회사에서는. 원래도 막내지만. 근데 진짜 뭔가 김용건 선생님이 철없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할아버지가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그리고 이제 혜수 선배님이랑 동석 선배님은 엄마 아빠는 아니고 그냥 뭔가 삼촌이랑 이모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현수는 진짜 김용건 선생님의 손녀 느낌. 그래서 진짜 가족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냥 사촌 언니 정도. 네, 그래서 촬영 내내 엄청 즐거웠고 저는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사실 거의 이들의 관계는 요즘 장안의 화제인 아가씨의 버금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게 사실 주연과 단지 같은 경우는 나이 차로 보면 모녀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의 끝나는 느낌은 어떤 엄마가 딸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여자가 여자로서 또 손 잡아주고 또 연대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영화들을 보면 보통 여자하고 여자는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딸이라든지 이런 모성 신화 같은데 좀 갇혀 있거나 혹은 아니면 여자의 적은 더욱더 여자 이런 방식으로 그려진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세상의 편견 같은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자들이 함께 또 손을 잡고 또 이 세상을 또 같이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이 전작을 생각을 해보면 1999 연애도 그렇고 뭐 족광도 그렇고 사실 조금 더 남성스러운 세계들 특히 군대 같은 세계라는 건 뭐 여자의 세계는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 조금 더 능한 감독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보면 정말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그리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그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혹은 여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 때 오는 저의 고정관념들도 생길 것 같았었고 그냥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둘이 같이 성장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 테마를 성장담이라고 크게 본다고 하면 면회랄지 족구왕이랄지 이런 것과 같은 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모자라잖아요. 인간이라는 사람이 서로 모자라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또 그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계속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테마를 생각했을 때는 꼭 여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좀 집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들이 또 어떻게 모자란 점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또 다른 성장한 미래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여줬는지 여러분들 영화 통해서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29일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또 준비한 스틸들이 또 있고 해서 이 스틸들 하나하나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진짜 마음이 든든하네요. 네, 나는 배우다라는 스틸 토크를 이어가겠는데요. OX가 있어요. 요 앞에 보이시면 네 모니터. 진짜 친절하시네요. 네. 첫 번째 질문 OX입니다. 실제 내 모습과 영화 속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이다. 하나, 둘, 셋. 김혜수 씨는 반반인 건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떤 면에서도 다른가요? 실제 시나리오상에 있는 고주연은 X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주연을 연기한 김혜수 포함해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고주연의 모습은 또 김혜수가 해석한 고주연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 모습이 닮아 있기도 하죠.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그래서 성격,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은 김혜수가 이제 해석한 거기 때문에 김혜수와 좀 접점이 있죠. 그래서 OX인데 정말 죄송해요. 회색 분자로 중간. 남의 시상식 보시면서 그렇게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은 네. 그런데 갈 때 입을 수 있을 만한 옷 옷을 같은 거 입고? 하나 입고 풀 메이크업하고 신발까지 걸치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던져보죠 뭐. 그러면 일단 필러를 맞으시죠. 네, 입술은 약간 부은 채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수 씨는 어떠세요? 이 영화 속에서 네, X 단지와 단지의 성격은 굉장히 시크하고 또 어른들한테도 당당하고 막말을 많이 뱉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성격과 좀 반대되는 성격이라서 싱크로율이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하신 말들도 있으세요? 일단 감독님이 항상 제가 서울에 살지 않는데 항상 시골에 산다고 놀리세요. 시골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변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현수 자체가 워낙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진짜 정말 좋아하는 담배도 안 피고 전자담배를 바꿔가면서 그래 아까 전자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현수 했는데 계시다가. 진짜 한마디 두 마디가 오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현수가. 그래서 조금 제가 계속 너무 이렇게 애정을 바랬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현수한테 있어요. 남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애정을 바라면서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닌데 시골에 산다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구박하는 줄 알죠. 방향을 잘못 잡으셨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보통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네. 많이 건다고 하다가 괜히 더 마음 안 드는 말 같은 걸 하고. 어떠셨어요? 오? 네, 저는 O입니다. 일단 미래 자체가 먹는 걸 좋아하죠. 네, 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감독님께서 저를 약간 좀 생각하고 쓰신 게 있어서 저의 기본적인 성격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소심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또 툭툭대는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경상도 사투리 쓰니까 뭐 밥 먹었나 이런 것도 되게 챙겨주는 건데 좀 화난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왜 안 먹었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좀 화난 것처럼 될 수 있고, 근데 미래 처음에 대사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이런 것도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랑 싱크로율이 90%까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씨를 놓고 쓴 캐릭터셨나봐요. 네. 미래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황미영이 김태곤의 뮤즈냐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작품에는 거의 다 나와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미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미영 씨가 갖고 있는 그 페이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저는 배우로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갖고 있는 유머들도 억지로 안 해도 나오는 그런 유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래의 역할을 미영이를 두고 썼고, 족광에서의 이름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네. 좋아하는 배우라서 또 놀리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네, 네. 놀립니다. 안 좋아하나 봐. 감히 못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좀 많이 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갑자기 확 놀림 받고 싶네요. 코믹 스캔들. 이 감독님은 이 상업 장편 영화 데뷔작이잖아요. 이 영화가 코미디 장르에 도전을 하시면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수 씨도 그렇고 뭐 김혜수 씨도 그렇고 그 사이 코믹 영화라고 생각하면 조금 떠올리지 않는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각각의 캐스팅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점에 두셨었고 어떻게 또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 코믹이라는 장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코믹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재밌게 만들자. 감독님이 만든 게 코믹이에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대신해 네. 주셨어요. 네. 놀리고 싶네요. 일단 뭐 이렇게 너무 코믹 영화라고 하면 제가 강박을 가질까봐 그냥 재밌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였고, 억지로 웃음을 막 이렇게 슬랩스틱을 한다든지 뭐 개인기를 이용해서 웃기는 어떤 그런 웃음보다는 좀 캐릭터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그 상황 자체가 실제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혜 선배님 떠올렸을 때도 그 여자 배우로서 갖고 있는 카리스마랄지 혹은 그 아우라랄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반대되는 이면의 모습들을 관객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재밌어하고
훨씬 더 호기심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좀 망가지는 모습들을 김혜수라는 대배우가 했을 때 오는 희열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동석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렴풋이 CF를 통해서 그런 귀여운 모습이랄지 좀 웃긴 모습이랄지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주로 하셨던 캐릭터들은 누구를 죽인달지 누구를 때린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여기 마동석 씨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네. 강님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마동석 선배님 오신다고 아셨는데 네.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안경 한번 벗어주세요.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마동석 씨를 그렇게 또 귀여운 역할로 또 캐스팅을 하셨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 영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선배님이 또 관객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관객들이 또 좋아하고 또 선배님 스스로도 좀 안 해봤던 연기들을 했을 때 오는 또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 선배님의 고지연과 그리고 완 선배님의 평구가 탄생을 했던 것 같아요. 평구와의 그 케미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네. 두 사람이 이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남녀 케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때 좀 그 배 선배님도 약간 우리나라 배우 같지가 않고 미국 배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미국 네. 배우 같은 애티튜드. 네네. 네. 그리고 동석 선배님 역시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체험을 아니, 하고 마동석 있고. 씨는 실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네. 전 미국에서 산 적이 없어요. 교포도 아니고 이세도 아니고. 네, 미국이나 유럽 배우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조합을 상상하고 같이 또 계실 때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좀 특이하거나 혹은 되게 세련된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케미도 겉에 보는 케미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역할극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봤던 남자와 여자의 역할극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좀 엄마 같고 또 철없는 아빠 같은 그런 성이 바뀐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케미들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 애가 마동석 씨 애라는 거야? 라는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머릿속으로는 남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남자는 그냥 애 아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생각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어떤 전형들을 깨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주연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재밌잖아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해맑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철없기도 하고 그러나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 캐릭터를 입으시면서 함께 연기하면서 어떤 마음 드셨었나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뭐 그냥 탑스타다. 근데 탑스타가 뭐 멋있고 아름답게 그려지고 뭐 탑스타의 애환을 그리고 탑스타 이면의 고독을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봐왔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이 끌렸던 건 탑스타라는 설정이 있는 거고 고주연이란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주연이란 인간이 실제 우리 보통의 우리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결핍이 있고 그 큰 결핍을 채워나가려고 무언가를 하죠. 이제 물론 너무 뇌가 해맑다 보니까 방식이 잘못됐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성장을 하고 배우로서 자기가 얻었던 거 사실은 정말 지키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것들은 어느 순간 다 버리면서까지 누군가 내 사람을 얻는 그런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진짜 사람이 좀 보여지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저는 가장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도 단지가 굉장히 사실 그 어른들이 철딱서년이 없는 짓을 계속 하는데도 되게 시크하게 또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어른스러운 느낌 같은 게 있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도 많지 않고 그러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믹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던 적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연기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이고. 정말
또 코믹 영화다 보니까 대본도 그렇고 재밌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특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촬영을 하면서 마동석 선배님이 방구는 많이 끼냐 막 이런 부분이 저는 촬영할 때 정말 웃겼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거기서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숨 참느라고 힘드셨어요 그때 오히려? 그때랑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단지가 좀 주연님이 단지를 신경 쓰지 않았을 때 현구 삼촌이 카드를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촬영하면서 계속 웃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심오한 유머의 세계가 제 생각에 현수 씨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배우입니다. 미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감독님이 이제 족구왕을 또 1999 뭐 영화를 쓰시고 또 제작도 하시고 하면서 또 옆에서 쭉 지켜봐 오셨었고 영화 보신 분들 뭐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엄청난 유머 감각을 뭐 가지고 계시는데 감독님 특유의 유머 코드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아, 네. 어떤 제가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감독님한테 개그는 뭐예요? 했거든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나? 이러면서 이러시면서 기자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감독님이랑 작업을 몇 번 했지만 제가 느끼는 게 또 있고 또 감독님이 생각하는 진짜 개그나 유머 코드가 뭘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질문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당황하시더니 그게 제 질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어이없음? 이렇게 딱 네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도 제가 감독님의 유머 코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냥 뭐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을 그냥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이런 게 웃기고 그런 거 이제 영화에 다 되게 머리가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잘 써먹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그냥 지켜보다가 네. 유머 코드를 발견해내고 귀신같이 써먹는. 네. 약간 아재 개그도 좀 있고요. 네. 한 살 한 살 먹으시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사실은 저는 정성호 씨의 등장이 한석규 씨와 연결되면서 그렇게 주연이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에 정말 세상 제 본중 카메오 중에 가장 효율적인 카메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방에 여러 개를 터뜨리는 카메오. 이건 어떻게 탄생했던 카메오였었나요? 그분들이 오신다고 촬영 거의 직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많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야 됐어서 그런 어떤 개인기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들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켜보자. 그리고 또 그 주연 성대모사를 또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또 교묘하게도 고주연과 이름이 비슷하고 그래서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정말 하늘이 내린 카메오 아닙니까? 지금 한석규와 또 김혜수 씨와의 연결 지점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또 아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는 순간 되게 머리가 좋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미영 씨가 얘기하셨듯이 계속 지켜보다가 발견되는 이 사람의 웃긴 지점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혜수란 배우를 이렇게 촬영 내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의 가장 재밌는 지점은 뭐였나요? 저는 의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지 말도록 하죠. 되게 엉뚱하세요. 되게 엉뚱하시고 내가 하고 있어. 지금 방송 중인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또 똑똑하셔서 그리고 또 빈말 같은 걸 못 하시고 그 들은 대로 받아들이시는 타입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도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랄까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네. 예. 뭔가 굉장히 유머를 던졌는데 정말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고 되게 갑자기 진지해지시고 네. 말기 못 알아듣는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니 그런 게 근데 좀 아니라 그런 게 있긴 근데 하죠. 그런 게 되게 귀엽게 있어요. 그래서 고주현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의도하고 의문스러운 게 없이 그 표현을 이렇게 바로바로 하시고 그 표현 자체가 되게 솔직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 혹은 의무한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엉뚱하다고 느껴지는 네. 그리고 또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감도 주는 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믿어도 되겠다라는 건 굉장히 큰 칭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좀 느려요. 네. 너무 느리고 그 왜 그런 유머를 난 좀 못 알아듣죠. 왜 그러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네. 굉장히 재밌으셨어요. 유머력이 상승하셨군요. 아, 저 많이 굉장히 잠자고 있던 유머 센스가 이제 발톱을 좀 내밀고 있어요. 요즘에 칭찬받아요. 네,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나는 이번 영화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했다. 하나, 둘, 셋. 감독님도 해주세요. 네, 감독님이 하셨던 가장 이색적인 경험은 다 오네요. 저는 마동 선배님을 보면서 옷이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경험을 했어요. 저 마동석 씨를 감히 스타일리스트로 캐스팅할 줄이야 저희.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짐작만 했었는데 동석 선배님이 평소에 주로 그 등산복 같은 거를 되게 편한 트레이닝복 같은 걸 잘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운동화도 안 신으시고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도 신고 다니시는 모습만 봤다가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상한 옷을 입으면 또 완전 그 동네 건달 같은 느낌이 나면서 어둠의 세계에 계시는. 네네네. 옷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저도 옷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옷에 옷을 잘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황미영 씨는 어떤 이색적인 경험 하셨나요? 네, 저는 일단 감독님 덕분에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운전면허증이라고. 이게 배우가 참 괜찮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1999 면회 때 안재홍 배우님도 감독님 때문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 영화 속에서 딴 지 얼마 안 됐다는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저도 이 영화로 인해서 운전면허를 급하게 따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색적인 경험을 했죠. 주연님의 생사가 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군요. 현 씨는 어떤 이색적인 경험 하셨나요? 단지라는 캐릭터가 또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점은 저의 전에 찍었던 영화들이 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어요. 근데 이번 영화 덕분에 영화관에서 영화도 볼 수 있게 됐고 시사회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랬어요. 정말 도가니 때나 이럴 때 너무 어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처연하다고 느낄 만큼의 그런 이미지를 보다가 영화 속의 단지에 또 밝고 씩씩하고 어디 내다도 잘 살 것 같은 그 모습이라는 게 너무 새롭게 좀 다가왔었던 관객으로서 굉장히 또 이색적인 경험으로 또 김현수라는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김현수 씨 이색적인 경험 중의 경험은 역시 그 부풀어오는 입술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수분장. 그러니까 내가 입술 밑에 그 필러를 주사 3개 정도를 맞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실제로 제 입술에서 그 양을 투여했을 때의 부피를 측정해서 만든 거였으니까. 실제 넣은 건 아니신 거죠? 네, 실제 그걸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성공한 거죠. 그만큼 자연스러웠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특수분장을 해서 이 접착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약간 좀 움직여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왜 저기 어디지? 계단. 동석 씨가 이제 오잖아요. 평구가.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랑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굉장히 이제 처참하게 혼자 가다가 평구가 이제 걱정돼서 오고 뭐 위로받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거 찍을 때 이제 제가 좀 까불었나 봐요. 이거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끼리 까불다가 입술이 약간 돌아갔는데 이거 다시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스탠바이가 돼 있으니까 제가 입을 약간 이렇게 돌아갔으면 약간 이렇게 하고 있을걸? 그래서 이러면서 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막 이제 계속 낄낄거리면서 하고 감독님 그때 밑에 계셨잖아요. 왜 저렇게 웃나 하고 뭐 궁금하니까 누가 뭐 물어보러 그러면 얘기 안 하고 막.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으로 막 많이 찍어놨었어요. 찍어놨는데 이 사진 이제 유출되면 안 되니까 너무 누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사진 찍으면 더 이상해요.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임신한 배도 우리 이제 현수 양도 했지만 실제 이제 현수는 현수, 나는 내 배에 맞게 실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상태에서 임신 뭐 7개월일 때 다 산출해가지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실제 임신은 안 해봤지만 내가 임신해서 7개월 되면은 이 정도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경험도 좋았어요. 실제 임신이 아니어도. 네. 500만 넘으면 그 문제의 사진 한번 유출을 해주세요. 아 그거 그럴까요? 그 사진 진짜 웃겨요. 정말 보고 싶네요. 입술이 약간 전진 씨 같아 이렇게. 전진 씨 원래 자기 입술이지만. 김혜수 씨 유머 감각 좀 폭탄급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바로 손 드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시에 오픈 되자마자 바로 이 자리 예매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김혜수 배우님 너무 팬이어서 지인들한테 필름컷 만들어달라고 해서 3개나 만들어왔거든요. 이따 스태프한테 전해드려서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막 사진들 봤는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 제일 많이 웃었던 게 실제는 이제 몽타주로 짧게 나와요. 먼저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현수가 고준 집이 좋잖아요. 막 집에 막 진짜 좋더라고요. 완전 네. 좋죠. 네. 그래서 그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이제 물에 풍덩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9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엔 햇살이 너무 좋았지만 실제 물은 좀 찬 거예요. 그래도 지하수 물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애기가 풍덩했는데 애기가, 네. 현수가 풍덩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는 제 뒤에서 풍덩이거든요. 으아! 아저씨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너무 웃겨가지고 스태프들이랑 다 거기서 엄청 크게 웃었어요. 몇 번 할 때마다 현수 굉장히 얌전한데 와 진짜 그런 야수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웃겼어요. 현수 씨 내부에 뭐가 있는 거죠? 내면에 아저씨가 이거 메이킹 필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확인하세요. 되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제자 삼고 싶습니다, 진짜.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혜수 씨가 한 분 선택해 주실까요? 네, 마이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 친구도 오늘 생일이라고. 경사 났네요, 지금. 네. 우선은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꼭 이 부분은 집중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감독님이 답해 주실까요? 네. 꼭 그렇게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꼭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꼭 이건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 없고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이 장면을 꼭 이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요하는 건 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진짜 재밌게 찍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웃더라 하는 장면도 있으세요? 이상한 장면에서 많이 웃으셔가지고 어떤 장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웃기려고 찍었던 장면들 말고 많이 웃으신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애를 그럼 내가 애를 낳게 뭐 애를 줘 하고 나서 이제 그 다리로 넘어갈 때 그 평구의 보이스가 이렇게 들리는데 거기서 웃으시더라고요. 평구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말리려고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긴 장면이었구나. 그런 생각- 마동석 이펙트 같은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랬어요. 네. 네, 마동석 씨 뭘 해도 웃기셔서. 네. 네, 다음은 현수 씨가 한 분 선택해 주실래요? 네. 제가 김혜수 언니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번 영화 코미디 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봤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고 너무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혹시 이 장면은 뭔가 진짜 부담되고 찍기 힘들었다 뭐 이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제가 아까 감독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농담인지 뭔지를 그 순간에 제대로 간파를 좀 못하고 이를테면 마동석 씨가 굉장히 대중적인 어떤 그런 감을 잘 가지고 있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애드립을 하더라도 너무 적절하고 현실적인 말들을 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있는데 제가 그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굳이 재밌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찾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억지로 과장되게 뭔가 이렇게 재밌는 영화라면 내가 재밌게 무언가를 해야 되고 좀 더 밝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코미디 영화 보면은 좀 자기적이고 과장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관객분들도 사실 실망하시고 저 스스로도 스크린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싫고. 근데 이번에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감독님이 단 한 번도 여기서 더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웃겨야 되는 장면이에요. 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이미 대본 자체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캐릭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코미디에 이렇게 적합하게 세팅이 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연기하는 동안에 내가 코미디 영화를 하고 있고 뭔가 코미디로 이렇게 웃음을 뭔가 유발해야 되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었죠. 네, 너무 다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를 제외하고 이 영화 찍으시면서 가장 힘들게 찍으셨던 장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독님하고 사전에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었고 서로 의견 조율도 많이 했었고 실제 감독님도 촬영 전날까지 한잠을 안 주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대사가 다 있었지만 끝까지 감독님이 그 씬을 잡고 또 수정하시고 어떤 게 더 맞는 걸까 고민하시고 그랬던 장면인데 여러분 이제 영화 보셨으니까 미술대회신에서 고주연이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단지의 편이 돼주잖아요. 근데 그때 고주연이 어떤 말을 할 수 있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씬 정도가 되면 이 부분에서는 뭔가 고주연이 단지의 편이 돼줬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돌발적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 그때 정말 진짜 고주연이 할 수 있는 말을 감독님이 끝까지 고민해서 찾아주셨고 현장에서 처음에 감독님이 선배님 이렇게 수정을 해봤어요 이러고 하는데 그 대사를 보는데 일단 너무 일단 마음이 편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어서. 그리고 그날은 뭐가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반나절 정도를 계속 촬영했거든요. 그 앞에 계신 분들 다 해서. 근데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서로 막 욕심을 냈어요. 감독님도 한 번 더, 저도 한 번 더. 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리고 감독님도 선배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감정이 죽지 않고 점점 이렇게 왜 계속 그 라이브한 감정이 유지되면서 더 이렇게 동화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같이 이제 출연해주신 그 많은 배우들이 정말 일심동체로 해주셨어요. 맥카트를. 그래서 그 장면을 저희가 반나절 내내 50번 넘게 촬영을 하면서 실제 그렇게 많이 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다들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좀 이렇게 그 목표에 도달하게. 왜냐면 그때는 고주연이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의 편이 돼주고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진짜가 보이느냐, 고주연의 진심을 관객분들이 알아봐 주시느냐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날 진짜 우리 감독님 최고구나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어떤 전형적인 순간에 전형적인 걸 하는 건 이미 대본에 다 돼 있었어요, 시나리오 상에. 근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진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생해 주셨고, 저한테 서포트 해주셨고, 저를 믿어주셨고, 그러니까 저도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현수도 너무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계셨던 그 학부형으로 출연해 주신 그 많은 배우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제가 진짜 하나 보태자면 저는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차를 타고 이제 교동에서 오잖아요. 이제 현수 씨를 병원에 쉬러 가기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배님 그 장면 찍을 때 다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솔직히 정말 감동받았던 건 또 뭐냐면 그냥 한 번을 해도 에너지를 100을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엄청 많은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 얼굴 따고 이분 얼굴 따고 이런 장면에서도 거의 100%, 120% 계속 하면 할수록 제가 봤을 때 진짜 쓰러지실 것 같은데 진짜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요. 너무 제가 또 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네. 선배님 얼굴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나오는데 네. 다른 사람들 따고 있는 네. 그러니까 영화를 그 찍을 때 주연 배우가 아닌 다른 어떤 조연 배우들의 얼굴을 할 때는 보통 주연 배우가 쉬거나 다른 어떤 뭐 조감독이랄지 네. 이런 분들이 대사를 쳐주시거나 네. 네, 그러던데 태 선배님은 다 하셨어요, 직접. 그래서 거기 나오시는 모든 그 학부형들 그리고 또 그 선생님분들 할 때마다 그것들을 다 그때 저도 사실 감동을 아니, 그분들도 그분들 얼굴 안 나올 때 다 해주시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배우 얼굴을 보고 해야지 감정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할 때는 그분들은 다 진짜로 해주시는데 반나절을 서서 심지어 앉을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분들은 사실 영화에서 한두 장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올인을 다해서 그 감정을 다 쏟아붓는 건데 그때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저는 안타깝게 생일은 아니라서 네. 세 분 배우께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황미연 씨는 이제 뭐 영화에서 많은 감초 역할로 나오셨고, 그리고 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이제 드라마 많이 나오긴 하셨는데 항상 배역들이 좀 어두운 배역들이었잖아요. 이번 영화도 코믹 영화지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어두운 역할이었고, 이제 그나마 이제 김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영사라든지 시그널에, 아니면 뭐 타짜에서 정마담 좀 섹시한 역할이나 뭐 걸크러쉬 역할 다 해보셨던 것 같은데, 각자 좀 원하는 그런 배역을 맡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부터. 네, 저는 사실 이제 타고난 체형과 그래서 사실 좀 말씀대로 감초 역할이라 좀 재밌는 역할, 코믹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뭐 공연을 할 때는 또 약간 정말 막 한이 막 넘치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되게 힘들었는데 뭔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계속 울고 막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좀 진지하고 어두운 그런 여자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족구왕에서는 되게 판무파탈이셨잖아요. 네. 사실 아.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네, 족광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네. 1999 면회 때 남자에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족광을 촬영하면서 네. 첫 키스를 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굿바이 싱글을 하자고 하셨을 때는 그 이상을 기대했었는데
그냥 맛있는 것만 말해주시더라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감독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 씨는요? 말씀하셨듯이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이번 캐릭터도 그렇고 어둡고 뭔가 항상 시크하고 뭔가 감추고 있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뭔가 설레고 남자와 그런 게 있는 역할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기말고사부터 이제 잘 쳐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말했는데 저는 뭔가 악마 들린 사이코 같은 그런 연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복도를 뛰어다니는 거. 복도를 뛰어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악마를 불러다고 좋대요. 김혜수 씨 정말 뭐 대한민국에서 안 해본 역할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보고 싶은 어떤 역할 같은 게 있으세요? 해보고 싶은 역할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외화들 보면 이런 영화들은 너무 인상적이다라고 했던 게 꼭 이런 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좀 여성 캐릭터들이 부각됐던 거는 글로리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네. 존 있었죠. 카사베츠 네, 카사베츠와 함께 부인이 함께 나왔었죠. 네네네. 네. 거기서 글로리아 역할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케빈을 위하여서 틸다 스윈튼이 했던 역할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블루 자스민 같은 데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것도 굉장히 좋았고 세 개는 장르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들이었고 저는 그냥 어떤 역할, 특정적인 역할이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사실 고주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뭐 일테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비주얼적인 기준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간에 좀 의지적인 캐릭터, 좀 능동적인 캐릭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장치적으로 있는 여자 캐릭터에는 매력을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비중 상관없이. 저하고 인터뷰 하실 때 매드맥스 퓨리오사 같은 역할. 그 캐릭터도 너무 멋지죠. 샬리스 테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매드맥스 괜찮으시겠어요?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매드맥스 같은 한국 영화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한이 많은 비련의 여주인공 주인공의 그리고 네. 신들린 듯한. 신들린 듯한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뛰어다니면서 악마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변신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여전사 네. 눈에 검은 기름을 바르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독님 다음 작품. 네. 네, 거의 컬트무비인데요, 컬트무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여배우들과 함께 하셨던 어떤 가장 큰 즐거움들은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제가 참 주위에 남자들 속에 많이 묻혀 있었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분들 그리고 또 영화계에서도 그 여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장 스태프들 말고 이제 후반이랄지 저희 마케팅이랄지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남성분들이 잘 가지지 못하는 섬세함이랄지 혹은 또 어찌 보면 예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작품에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고 또 너무 재밌었고 또 나에게 맞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여성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들을 그리고 또 그 가능성들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좋으면 그렇게 놀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잘해주세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네. 현수 씨 시골에서 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감독님들이 어떤 또 각각의 어떤 유머커들이 또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아마 지금 17개가 극장에서 다 이렇게 보고 계실 테니까 아까 인사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함께 다 보신 이 18개관 그 모든 17개가 모든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미영 씨부터 한번 네, 저희도 17개 관 분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으로 뭐 충분하지만 아무튼 지금 긴 시간 자리 지켜주시고 저희랑 함께 공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6월 29일에 개봉하니까 또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이라 피곤하실 텐데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무비토크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개봉하면은 재밌게 보신 분들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봉 전에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9일 개봉 후에도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 돌아보시고 마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분들 지금부터라도 챙기시면 영원한 내 편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개봉이라서 악몽을 계속 꾸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악몽 보세요? 계속 후반작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개봉하면 나아지겠죠? 그런 나아짐을 원하신다면 주위 여러분들께 많이 좀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영화가 좀 잘 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찾아와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